그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중국이 북한을 직영할 수 있는 파워를 못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벨라루스 마음 먹으면은 그 루시첸코인가 뭔가 날려버리고 직영할 수 있을 거예요. 카자흐만데도 직영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중국은 1991년에 이제 소련 망한 다음에 그럼 여기 우리 직영할게요. 이거 완전히 우리 배타적 나와버립니다. 이 선언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국력이 안 되니까. 그 직영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배타적 민족주의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피바다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들어가서 직영할게요. 예, 피바다 만들어져도 눈 감아줘요. 이렇게 미국한테 말할 군번이 못 돼요. 그런 국력이. 그죠? 2010년대 지금도 사실 이 군번 안 되는데. 그러면 평양 집단 입장에서는 중소 사이의 쌍방빙 뜯기에서 중국을 한편에 놓고 북한과 미국을 다른 한편에 놓은 새로운 쌍방빙 뜯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햇볕 정책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재인이를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을 한 거예요. 종전선언은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손을 못 쓰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시간이 가면 북한은 중국의 직영 식민지가 돼요. 그럼 지들은 다 잡혀 죽는 거야, 평양 집단은. 그러니까 평양 집단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일당은 자기들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서 베이징으로 넘겨주는 배신자로 보이는 거예요. 완전 중국 간첩 같은 짓이라고. 그거는 민족의 반쪽을 중국의 직화식 민주로 내주는 게임이거든. 그래서 앤디 킴을 내가 희한한 인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원에 당선됐다는. 왜 그러냐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을 법제화한 법안을 주동한 4인방 중에 하나거든, 앤디 킴이. 하원 의원일 때. 색깔 진한 사람이다, 저 사람. 배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 자기 힘으로 한국, 미국한테 대들어가지고 북한은 우리 꼭, 우리가 직영, 피바다 만들고 나서 직영, 이런 노선을 관철시킬 힘이 없잖아요. 살펴봤듯이. 그럴 군번도 아니고 국력이 안 돼. 근데 아무튼 제일 연고가 깊어, 북한이랑. 지금 소련, 러시아는 나자빠졌어. 그러니까 다 뭐 직영할 수 있는 정도의 국제 그 군사지정학적인 오케이를 받아야겠어. 그 직영하러 들어가면 피바다가 날 수도 있지. 뭐 그것까지도 오케이 받아야겠어. 이러고서 이제 칼을 갈고 있는 거야, 중국은. 근데 이 칼이 먹을 것 같지 않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쟤한테 핵과 미사일을 채워서 사고치게 만들면 한국과 미국이 너무 끔찍해서 북한을 야, 이거 가져가서 니들이 직영해라. 니들이 뭐 피바다 나와바리를 만들든 말든 니들이 해라. 라고 혹시 넘겨주지 않을까. 이 망상을 했다라고 저는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북핵에 관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노림수. 즉 지정학적 강압이죠. 끔찍한 사고뭉치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한테 처리해달라고 넘어오게 되는 과정. 옛날에 인도가 그거 비슷하거든요. 인도가 내부가 수습이 안 되니까 호족들이 나라를 들어가지고 영국에 바쳤어요. 영국이 인도 정벌을 안 하고 인도를 식민지로 삼은 거죠. 마찬가지로 북의 핵과 미사일이 너무 끔찍한 일이니까 미국과 한국이 우리 북한 포기할게. 니들이 차라리 직영해라. 그 안에서 뭐 지옥이 벌어지든 말든 잡아 죽이든 말든 니들이 아무튼 핵과 미사일 확실히 정리해라 하고 넘겨주지 않을까. 이 계산을 했을 거라고요. 이 미치광이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제가 가설을 하나 내놓는 거예요. 예. 아무튼 간에 중국은 북한에 핵을 채워주며 정리하자면 첫째 한국에 대한 심리적 강압, 미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 한미에 대한 지정학적 강압을 시도해 온 거죠. 지난 15년 동안 이 짓을 해온 거예요. 예, 2009년부터 따지면 2차 핵실험, 2009년 2차지 2009년일 겁니다. 2013년이 3차, 그렇죠. 2016년이 4차, 5차, 2017년 6차,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업보 청산의 시간이 온 거죠. 페이백 타임이 온 거죠. 그런데 이번 페이백이 세요. 이게 한반도 차원의 페이백이 아니야. 왜냐면 대한민국 자체가 이미 글로벌 국가니까. 그래서 이게 페이백이 작게는 제1도련 전체, 크게는 유럽과 중동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핵 채워가지고 이 노림수 세계 일석삼조 노림수 꾸미다가 아주 된통당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첫째는 심리강압 실패 후폭풍이죠. 한국 조선 사람들이란가 어떤 사람인데 거기를 심리적으로 강압하려고 그러다 실패했잖아요. 후폭풍이 뭐야?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확고한 반중 민족이 돼가고 있죠. 여론조사하면 그렇죠.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이 됐죠. 그 다음에 한미일 삼국체제 들어왔죠. 일본이라 이제 반일 노재팬 선동이 안 먹히잖아. 그 다음에 한미 MD 우주동맹이 됐잖아요. 자주국방이 급발진했죠. K무기가 급성장했죠. 이 중 특히 K무기는 유럽과 중동에 있어서 중국의 구상을 산산히 깨뜨리는 망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뭐냐고. 그냥 된통당한 거지. 두 번째 뭐죠? 군사강압의 실패의 후폭풍입니다. 미국을 군사적으로 강압하고 나니까 북한 내세워서 일본이 군비 확장에 나선 거 아니야. 필리핀과 호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일본이 원래는 자기네들은 뒤에서 행감치고 앉아 있으면서 뭐 중국과의 대립은 미국이 알아서 하세요. 뭐 기지나 잘 쓰세요. 뭐 이런 입장이에요. 걔들이 그 내부에 굉장히 평화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그게 심해요. 근데 일본이 이제 제일 도련 방어에 있어서 오키나와 열도뿐만이 아니라 자이반, 타이반, 한반도 인근 남해와 동해 방어 같이 맨날 요새 연습하잖아. 남해하고 동해에서. 그 다음에 대만 및 필리핀 인근 해역 방어에 끌려 나온 거 아니야. 필리핀은 한술 더 떠서 아예 미국의 최첨단 중거리 타격 능력 타이푼이라고 불리는 거, 지상발사 2,400km 가는 토마호크, 지상발사 한 500km 가는 SM-6 미사일, 이걸로 구성된 중거리 타격 능력 주세요. 우리한테 파세요. 그러고 있잖아. 필리핀 루손에서 2,400km 쏴버리면요. 중국 아작나요. 남부는 다. 거기 지금 미국이 갖다 놨잖아요. 타이푼을. 호주는 뭐 공격원잠 등 살벌한 무기로 군비를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겠다고 덤볐다가 제1도련 전체가 지금 반중전선이 급강화된 거예요, 이게. 셋째가 지정학적 강압의 실패의 후폭풍이죠. 이게 뭐냐면, 이 구상은 뭐냐면 북한을 핵과 미사일 사고뭉치로 만들므로써 한미를 지정학적으로 강압해서 한미로부터 북한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겠다는 거거든. 내 소유니까 내가 그 안에서 피바다 만들든 그건 너희들 모른 척 해라 이 소리거든. 그런데 한류가 세상에 들어와갖고 북한 주민을 파고 들어간 덕분에 이명웅 가수님 감사합니다. 나훈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걸 파고 들어간 덕분에 중국이 북한 징역을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높이가 뭔지 생기면 눈높이가 그 순간 바로 대한민국에 맞춰줘. 우리도 대한민국 도움받아서 대한민국처럼 한번 발전하고 싶어. 뭐 당장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아무튼 그 길로 가고 싶어.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근데 여기까지만 돼도 이거 괜찮은데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붙어요. 일단 이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만들죠. 왜냐면 그 육자회담이 이거거든. 결국 육자회담이 그게 말하자면 아들 부시가 그 중국 공산당 후진타오한테 내다봐야 당한 거예요, 그거요. 엎어치기 당한 거지. 육자회담이란 결국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대량 살인마 북한은 또 거기다 갖다 놓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고. 결국은 쌈 말아서 북한은 어떻게 중국이 좀 관리해봐. 그 게임한 셈이에요. 그 아들 부시가. 그 사람 좀 이상해. 그런 데서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중국이 다 집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육자회담이 2009년에 깨지거든요. 명분은 저기서 북한 빼자 그 소리에 딱 깨져요. 미국이. 그러고 나서는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입니다. 네, 그냥 참아야죠. 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발을 뺀다고요. 그러니까 이 육자회담이 계속하면 북한을 중국의 직영 나와바리로 밀어주는 꼴이 돼요. 근데 그게 중지가 되고 오바마는 그냥 못난 척 해버린 거지. 전략적 인내로. Strategic Perseverance. 전략적 인내로. 그러면 이 과정에 엮이면서 미국이 경계심을 갖는 거죠. 중국이 옛날에 소련과 중국 사이에 핵 로컬, 그러니까 어느 쪽에 속하지도 않는 그 회색지대로 남아있던 북한을 이제 완전히 직영 나와바리로 챙기려고 하는구나. 저게 뭐라서 저렇게 욕심내지? 다시 한번 보니까 엄청난 군사지정학적 가치, 엄청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 관점이 바뀌는 거지. 특히 이제 중국과 대립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관련자들이. 첫째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관한 궁극적 유일한 해법은 북한 자유밖에 없다. 쟤들 저 상태에서는 뭐 신이 성실이고 나발이고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1000장 떼오고 인감도장 1000번 찍어도 아무 소용없다. 넘버 투, 북한이 자유화되면 중국이 흔들린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이고 중국 최대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 그걸 실감한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1945년 이후 79년 동안 이어져 온 분단 유지 원칙, 1950년 초 메가더를 날리게 만들었던 분단 유지 원칙이 이제 그 수명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세 번째죠.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심리적 강압이 후폭풍으로 오히려 되게 당한 거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이 후폭풍으로 되게 당한 거고, 한미에 대한 군사 지정학 강압이 후폭풍으로 되게 당한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어요. 또 계산서가. 네 번째가 뭐냐? 중국은 크링크 두목이잖아. 러시아, 이란, 북한을 거느리고 있는. 이 크링크 두목 노름의 후폭풍이 여기에 같이 와요. 유럽의 군사 지정학 브레인들이 동아시아 문제, 특히 북한 문제는 유럽 문제다, 이 소리를 하기 시작했거든. 나토 사무총장 그 소리 했잖아요. 북한군이 가기도 전에 그냥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사실상 지원했죠. 지금 러시아 가스, 석유 최대 고객이 중국이고, 러시아의 기계라든지 이중 목적 상품들 많이, 군사 민수 다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파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그 다음에 중국은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반입되는 것을 사실상 묵인했죠.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용병 파견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유럽은 어떻게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냐면, 쟤들이 원흉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앞으로 중국을 옥죄어가는 그런 경제적 틀, 뭐 관세라든지 기타 등 이런 것들이 투자, 뭐 첨단 기술 임박고 뭐 이런 것들에서 유럽의 협력이 필수적이거든. 유럽이 같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요. 유럽,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뭐 지금 옛날에 있던 관세까지 합치면 거의 뭐 40 몇 프로 관세돼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죠. 이렇게 이제 망조가 되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불량자산화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 BGR 배째라 이렇게 개기면서 불량자산화 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러시아가 저렇게 북한에 접근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달라붙는 거 중국이 좋아할 리가 없지. 왜냐면 너무 민감한 지역이라 저렇게 그 양쪽이 눈 맞는 걸 중국이 좋아할 리가 없죠. 너가 좋았던 말도 우리 눈 맞아서 우리끼리 살 거야 뭐 이러고 이제 개기는 거지. 어차피 다 망하는 집구석인데. 다섯 번째까지 이제 이 중국의 구도가, 북한에 관련된 중국의 구도가 이 5개 방향에서 눌러 밟혀 갖고 이제 찌부러지는 거예요. 이제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 자유화가 중국 제압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지 미국이 이미 너무 잘 알게 됐다고 저는 봐요. 첫째는 이제 군사 지정학적 측면이죠. 북한이 자유화되고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한반도가 만들어지면 중국은 군사력 완충지, 전략적 완충지, 스트래티직 버퍼를 상실하죠. 중국 심장부가 서방의 핵심인 대한민국 및 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한국과 1300km의 국경을 마주하게 되죠. 예. 둘째, 사회심리적, 정치심리적 측면이죠. 북한 주민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인간으로 부활해서 점점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그 과정을 중국인들이 보면 엄청난 정치심리적 충격이 오는 거지. 뭐냐면은, 야, 이건 뭐, 그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그 좋은 방법이 아니야. 저렇게 갔었어야 돼, 우리도. 그러니까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일부에서는 최소한. 예, 그런 말이 돌 수밖에 없고. 예. 저는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자유화 카드를 제1 옵션으로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미국은 뭐 이걸 딱 정해놓는 그런 타입의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 실용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컨틴전스라는 말이 그 뜻이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카드인데 그중에 제일 우리가 바람직한 경우는 북한 자유화로 가는 거다. 그 찬스 놓치지 말아야 된다. 또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야 된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물론 위험한 과업이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또는 일어나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죠. 북한 내부에서 우당탕 쿵탕
벌어지거나 혹은 평양 집단이 체제 매각에 나서면 예, 뭐 오늘 당장이라도 오늘 밤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 북한과 빅딜친다 이런 거 없이 중국 제압을 기본축으로 해서 그걸 기본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전략, 즉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군사 긴장을 유지한다는 전략은 저절로 도출돼요. 북한과 대화 안 할 겁니까? 대화 안 해서 긴장이 높아지잖아요. 아니 연쇄살인마랑 대화하면 긴장이 낮아지나? 북한은 생겨먹기가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해?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 가하면서 긴장을 높여가거나 긴장을 유지하는 게 최고예요. 너 일 벌리면 죽어 임마. 그게 최고야. 자, 트럼프 2기의 그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게 중국 제압이 기본축이죠. 그러니까 중국 제압을 기본축으로 삼는 순간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기서 결론 나오는 거라니까요.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지명자는 중국에 입국 금지 제재당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중국 못 가. 중국이 제재 풀어야지 가. 방중 못 해요.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월츠는 하원에서 반중 법안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스캇 베센트 이 사람이 참 여러 가지 우리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든 사람인데 조지 소로스랑 깊게 일을 오래 했고요. 동성애자고요. 여성 역할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따로 있고요. 남편과 자기의 그 정자를 이용해서 아마 각각이 그 대리모를 써가지고 그 후손을 봤어요. 그래서 그 둘을 또 그 자녀로 두고 있어요. 희한해요. 우리 그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 IMF 때 한국이랑 아시아 경제 사냥하는 데에서 사냥해서 큰 돈 버는 그 헤지펀드랑 관계가 깊고요. 이 사람은 평소 뭐라 그랬냐. 중국에 대한 폭탄 관세를 통해 중국 경제를 사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기업 사냥꾼, 경제 사냥꾼이에요. 살벌한 사람이라고. 스캇 베센트. 이런 면면을 보면 트럼프 얘기가 뭐 생각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모아져 가고 있다. 그림 나오는 거잖아. 예, 그림 나옵니다. 이 강경 대중 전략은 필연적으로 이 강경 대북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전략을 보려면 미국의 대중 전략을 보면 돼요. 예, 미국의 대북 전략은 대중 전략의 부분 집합이에요. 제가 항상 말해왔잖아요. 아니 지금 뭐 아버지 부시 그다음에 클린턴 그다음에 아들 부시 그다음에 오바마 이렇게 가면서 좀 중국 사랑에 미쳐 날뛰는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인데 북한 자유화를 떠들거나 6.25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거나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거나 이런 이른바 자유공화 보수라는 건 시대착오적 동물이 된다. 지난 20몇 년 동안 대한민국의 그런 분위기였다. 우리는 오히려 그보다 더 길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심리적 직격탄을 언제부터 받는 거냐면은 1900, 카터 때부터 받은 거니까. 그 전에 키신저 때부터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심리적으로는 그 충격을 그때부터 받은 거니까. 그래서 미중 관계가 그렇게 세팅이 되면 남북 관계도 그렇게 세팅되는 거예요. 친북 종북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 지금 생명 끝났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친중, 종북, 친북 생명 끝난 거예요. 술자리가 없어. 그 대북 전략은 대중 전략의 부분 집합이고 우리나라 종북, 친중, 친북은 그 미국 그 대중 전략, 미국 대북 전략의 발가락에 뗍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단지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덜 각성해 있고 우리가 지식인과 성직자의 수준이 낮아서 이 기회를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담론가의 수준이 낮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을 잡는 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제 구조적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거 더 심해지는 거거든. 그러면은 세계 경제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덜 다칠까? 어떻게 이 세계 경제 구조적 장기 침체, 그 구조적 변화 이걸 어떻게 타고 넘어갈 수 있냐? 또 그와 동시에 북한 자유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이런 화두를 가지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봐야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